혹시 현재까지 모은 금액이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는 약 6학차 동안 1,300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등록금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혜받은 금액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민재입니다. 네, 현재 장학금으로 어마무시한 금액을 모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현재까지 모은 금액이 어떻게 되죠? 현재까지는 약 6학차 동안 1,300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등록금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혜받은 금액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그 장학금을 모으게 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제가 가장 크게 수혜받고 있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문백년 장학금이 가장 큰데요. 인문백년 장학금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학년 신입생 때부터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수혜를 받고 있고요. 매 학기 3.8 이상의 성적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등록금 전액과 유형에 따라서 250만 원 정도 가량의 생활비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꿀인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제가 또 수혜받은 장학금으로는 굿패밀리 복지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이 한 개가 있고요. 또 같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푸른 등대 기부 장학금, 그 중에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혜를 해주시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강원도 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장학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춘천 혹은 강원도 내에 계시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외활동으로도 받은 장학금이 또 있는데요. 삼성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삼성 드림클래스 프로그램을 제가 1년 동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림클래스 같은 경우는 교육 소외계층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1년간 무사히 완수를 하고 나면 재단 측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교회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교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교내에도 굉장히 꿀같은 장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인문백년 장학금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3.8 이상을 매 학기 맞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학차 동안 매 학기 학기 우등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밑바탕을 가지고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한림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1학년 친구들의 기초 과목들 학습을 좀 도와줘서 멘토 장학금 70만 원을 더 받은 적이 있고요. 학사 경고를 받은 친구들을 같이 도와주는 디딤돌 프로그램에도 멘토로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총 1년 동안 참여를 해서 매 학기 7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또 추가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홍보대사 활동도 한 학기에 활동한 시간만큼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내 교직원분들, 학우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도맡으면서 장학금 50만 원 동안 매 학기 수혜받고 있습니다. 교내 그런 활동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최근에 했었던 한림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림 멘토링 프로그램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신입생 친구들의 기초 교과목을 제가 멘토로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한림 멘토링은 제가 이번 학기에 처음 도전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20학번이고 심리학 인문 과목을 이번에 가르치게 됐는데 4년 전에 배웠던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 과목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공 공부도 하면서 신입생 친구들의 기초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고 교환도 만들고 강의 준비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입생 친구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학기가 끝날 때 저도 함께 뿌듯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할 땐 힘들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미화돼서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장학금을 열심히 모으게 된 계기가 있는지. 사실은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스스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학교 공지사항을 본다던가 뭐 드림스폰 같은 사이트 혹은 링커리어 같은 사이트들을 좀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위치에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제가 장학금을 모은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쌓아 나가고 있는 커리어도 이렇게 완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그럼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사실 제 최종 목표는 돈을 많이 모은다 보다는 제 꿈과 좀 진로와 관련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학과가 심리학과이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어떤 밑바탕을 좀 만들어 놓으려는 게 가장 크기도 한데 제 인생 가치관이랑도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좌우명이 진심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게 제 인생 모토인데요. 이런 생각을 문득 20대 초반에 잠깐 하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어떤 대학원을 가던 직장을 가던 내가 이 일이 정말 좋아서 지원을 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열정과 진심을 상대방에게 증명시킬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결국 제 진심이 거짓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았고 너무 아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저 스스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 활동들이 좀 완성이 되었던 것 같고 모든 활동이 의미 없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지 내가 정확한 진로나 꿈이 없더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할 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저처럼 꿈이 있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해 놓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